오늘의 오감 테라피는 용인에서 한참 먼 동두천까지 왔습니다. 문홍 김도영 도예가 문홍도예에 방문했어요. 문홍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각, 시각, 촉각, 그래서 감각 융합 능력 중에 최고인 심미적 경험을 많이 하면 심미안이 생긴다에 또 심미적 맛을 올리는 이 귀한 것들, 눈으로 보는 차 향과 색깔과 그다음에 거품이 났을 때의 미각적인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 오늘은 귀한 감상과 음미하는 것과 시청자분들은 맛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제가 대신 맛을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말차 그릇은 이렇게 커요. 근데 일반인은 이렇게 큰 그릇, 저 그릇에다가 차를 마신다고요? 하고 다 깜짝 놀래거든요. 말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말차는 신라시대 때, 화랑도 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음답풍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차를 마시는 과정 속에서,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 중기 때, 우리가 차를, 우리 다래라 그러잖아요. 다래, 차례라 그러잖아요. 네네. 차례라 그럴 때 이제 여기 차를 올렸던 그릇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 중기 때부터는 이제 차 재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술을 올려도 좋다 해서 술을 올리다 보니까 이 말차 하는 풍습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통해서 명맥은 이어져 오는데 우리가 말차도 사실은 그렇게 잘 만들지도 못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귀한 문화인데 그걸 다시금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차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를 이렇게 말차가 우리나라 차도 맛있지만 일본 차를 지금 마시게 됐어요. 오늘은 말차는 일본 게 아직까지 좀 더 맛있어요. 한국보다. 그래서 이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차를 이렇게 차씨라 그러는데 말차를 떠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차씨로 이렇게 말차 그릇에 이렇게 넣습니다. 말차 그릇에 먼저 넣고 양은 항상 그 정도를 예, 넣나요? 이거는 이제 차씨가 좀 좁죠. 그래서 네. 가득하고 조금 더 넣어야 네.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차선이라 그래요. 차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조금 붓고 먼저 이렇게 가루를 약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풀어주고 물을 이제 마저 부어서 한 번만에 부어도 되는데 네. 예, 한 두 번 정도를 해야 가루가 알이 잘 풀려요. 그래서 거품을 내는 거죠. 이렇게. 거품 내는 게 이 손목의 스냅스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빠른 많이 거. 내봐야 네. 색깔도 좋고 거품도 많이 나죠. 300그릇, 200그릇, 뭐 500그릇. 그거는 뭐 한 300그릇 내면 잘하겠죠. 네. 300번 정도 내면. 그래서 이 말차할 때는 5명 이상 사실 마시지 않습니다. 네. 보통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5명 이상을 하면은 이 담소를 나누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이 그릇은 이제 주로 담소를 나눌 때 차를 마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시로 이렇게 막 지금 젓는 걸 가지고 격불이라 그래. 격불. 격불이요. 격불. 그렇게 거품을 막 낸다는 거죠. 그런 말도 참 생소합니다. 생소하죠. 예. 예. 말차를 마시는 것도 생소한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말차를 일본 거로 알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네.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인데 일본 문화화되어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그릇 이름도 사실은 우리나라 그릇인데 일본 이름이 다 돼 있어요. 브랜드가. 네. 이렇게 일제시대 때 수탈해 가거나 건너간 그릇들이 일본 브랜드가 돼 있어서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 찻그릇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안 팔리겠죠. 일본 이름을 아쉽군요. 붙여야 팔리는 거죠. 네. 그런 역사적인 안타까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릇은 이제 일본에 보면 대이도 다완이라고 해놨는데 네네. 큰 우물에서 수탈을 해갔거나 큰 우물이 있는 곳에서 네. 만들었거나 오. 그런 그릇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붙여놨는데 우물이요? 예, 우물. 저는 이걸 우물이라 하지 않고
큰 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큰 샘이 있는 곳에서 수탈해 갔거나 큰 샘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거나 그렇다고 생각돼요. 왜 큰 샘이나 그런 우물이 있는 곳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도자기는 물이 좋은 곳에서 만들어야 되고 특히 그렇군요. 찻그릇은 물이 네. 좋은 데서 좋은 물을 해야 맛있어요. 실제로. 네, 차를 끓일 때도 예. 어, 찬물이 그릇을 좋아야. 만들 그래서 지금 때도 우리나라 저 차가 가장 많이 네네. 흥행했던 데가 남부지방인데 네. 그 절에는 우물이 5군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3가지밖에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물 맛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따라서 차 맛이 많이 그렇구나.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를 담았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격불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거품을 보는 거죠. 네. 거품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거품이 배가 이렇게 볼록해지죠. 네네. 그러고 아까 전보다 색깔이 좋아졌죠. 네. 색깔이 좋아져야만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예 맛이 있고 고소해지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 거품이 많지 않으면 좀 써요. 그래서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격불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말 저는 오늘 선생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마시면 좋겠고요. 다시 제 걸 또 만들어서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진한 그린에서 연두색 거품으로 따뜻할 때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맛과 고소한 맛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라떼를 마실 때 그 느낌도 왜 거품에서 색깔하고 같이 느끼는 것처럼 말차도 아주 진한 그린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거품이 나니까 거품과 밑에 그린의 말차가 같이 한 입으로 들어올 때 아주 안에서 감돌면서 고소함과 쌉싸래한 뒷맛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막사발 같은 느낌이 드는 이 큰 그릇에 말차를 마시는 게 저도 신기하고 보시는 여러분도 신기하지요? 이 말차 그릇이 이제 그릇이 모양이 틀리죠. 두 네. 개가. 모양이 틀리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국보 1호가 된 도자기 분야 국보 1호죠. 도자기 분야 국보 1호가 된 찻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자기 분야에서는 가장 일본에서 귀한 그릇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다완이요.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 내려줍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쓰던 그릇, 정조 할아버지가 쓰던 그릇,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그릇, 본인 그릇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에 딱 거의 박스 포장을 한 6번 정도 네. 될 정도로 귀히 여깁니다.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이게 그만큼 대접을 잘 받은 거죠. 네. 이 그릇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거의 정쟁이 끝나고 임진왜란에 그 정쟁이 끝났죠. 일본에서는 거의 끝나다시피 하던 네. 무사시대였죠. 무사시대. 네네. 그 무사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하나의 무사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그릇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유약이 이렇게 맺혀 있죠. 네. 여기도 유약이 좀 맺혀 있고 네. 이게 이제 매화피라 그래가지고 매화피. 예, 카이락이라 그러는데 상어의 껍질. 이게 이제 무사들의 칼 손잡이가 상어의 껍질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느낌 때문에 무사들이 이 그릇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해서 이제 여기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일본에 또 센노리규라는 차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이 조선의 다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선생이. 네. 왜냐하면 중국에 흑유 다원이 있었거든요. 흑유 다원이 있었는데 그 그릇보다 이걸 더 깊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차 문화로서 만들어가기에 좋다.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이 그릇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거이면서도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닭이가 된 거죠.